뭔가 문제가 있어. 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 같아. 어떤 문제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받는지 몰라요.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맑은 뜻의 대표 변호사 강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카메라를 켜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 중에 안타깝게도 정말 법의 모호함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는 보육 현장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너무 넓혀서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도 장시간 2년 3년을 싸워서 응당받아야 할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이 정말 고쳐지기 전까지는 같은 피해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너무도 억울하게 이건 도저히 학대라고 볼 수 없는데도 정서적 학대로 사건이 연루되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육아지원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3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10분 이상의 원장님들을 뵙는데, 사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아동학대 범죄만 염두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 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90% 이상의 자문 요청건들이 다 아동학대 관련 문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어떤 아동이 영유아예요. 만 1세 반. 이 아동이 집에 갔더니 팔꿈치 쪽에 멍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보통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의할 법한데 이제 단정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건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CCTV 다 내놔! 라고 이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안에서 원장님이 이제 전화를 받고 이 학부모가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했더니 선생님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CCTV를 유심히 돌려본 거죠. 원장님과 선생님이 돌려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낮잠 시간에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보둥보둥거리고 찡그리고 장난을 치고 책을 보겠다, 뭐 장난감을 가지겠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등을 토닥거리고 가슴을 토닥거렸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가슴을 토닥거리려고 쓱 가슴 위에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아동이 싫다면서 선생님 손을 뿌리치려고 휙 저었어요. 젓는 순간 뒤쪽에 있는 교구에, 어떤 교구에 팔꿈치가 콩 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부모가 혹은 어머니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보시기 이게 무슨 아동학대야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런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분쟁이 발생하고 학부모 항의가 발생했습니다. 원장이 선생님과 면담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CCTV를 보고도, 그 장면을 보고도 납득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가슴 위에 손을 얹으려고 한 것도 아동학대야. 아이에게 고통을 줬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고소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든 되지 않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 분리 조치가 되고요. 경찰은 60일치 CCTV를 다 가져갑니다. 그 장면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의무보관기관인 60일치 CCTV를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60일치 중에 문제되는 장면들, 그러니까 그 장면 외에 아동이 운다거나 어떤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다 속가냅니다.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때리거나 그런 장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동을 앉힐 때 뭐 어깨를 잡고 앉혔는데 아동이 조금 찡그린다거나, 낮잠을 재우기 위해서 아이를 베개 위에 이렇게 눕히는데 아동이 베개 위에 머리가 살짝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져야 되는데 약간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거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서 이 장면들을 경찰이 전문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육과 이런 곳에 넘겨요. 그럼 그곳에서 소리도 나지 않는 CCTV, 소리도 없어서 무슨 경위가 있었는지, 왜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CCTV 화면만 보고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음, 아동학대 소지가 있음, 이런 의견을 경찰에게 회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정서적 학대 사안들이에요. 때리거나 밀치거나 그런 사안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회신을 하면 경찰이 그때서야 교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CCTV 보니까 근데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나오시죠? 다음 주에 첫 조사 통지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받는지 몰라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가면
CCTV 5개, 6개 몇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 아이 맞고요. 자 이 장면 보세요. 자 본인 맞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같이 조사를 가보면요. 선생님들 표정이 다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문제지? 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서적 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 회신이 온 사안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조사를 받게 되면 선생님들의 멘탈이 완전히 뭉개집니다. 어떤 평온했던 일상 중 보통의 하루를 갑자기 보여주면서 이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버 하다가 경찰에 이거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다 정서적 학대됩니다 라는 소리에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돌아오면 원장님의 전화가 와요. 원장님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뭐 오늘 조사 별거 없었죠? 괜찮았죠? 라고 묻는데 아니요 원장님 저 아동학대 다 신청하고 왔어요 라고 울면서 돌아오시는 경우. 그래서 원장님도 깜짝 놀라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면 우리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라고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는요 경찰이 무조건 검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정 송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만 되면 검찰 조사까지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시간 제가 시간을 다시 되짚어드리면 처음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경찰이 처음 전화가 와서 CCTV 좀 확인하시죠 라고 하는 때까지 이 기간이 2달 이상 걸립니다. 적어도. 이 2달 이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떠나 있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라고 해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원장님들도 아무리 선생님이 잘못해도 양벌 규정으로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범죄가 아무리 경미하게 인정받아도 6개월씩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에 가면 또 재판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항소는 보통 해요. 검사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1심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밝혀도 항소를 하게 되고요. 처음 문제 제기된 때부터 항소심까지 다 마치면 2년 반 가까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억울하니까 진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나는 사랑으로 아이들 보듬었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